2013년 피트 기출문제 1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그림은 단색광이 굴절률 N1인 매질에서 굴절률 N2이고 반지름이 R인 구형의 매질을 향해 입사하여 전반사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입사 경로에 평행한 구의 축과 입사 경로 사이의 거리는 D0이다. 구의 축과 입사 경로의 사이의 거리를 D0에서부터 변화시켜 DC가 될 때 입사각이 전반사에 인계각이 된다.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자, 입사각이 전반사의 인계각이 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전반사 문제죠. 자, 그 다음에 DC가 인계각하고 관련된 변수래요. 이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반사 공식을 한번 읽어보면 전반사 공식은 크다 공식입니다. 크다. 이러시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N1이 N2보다 크다. 그래서 입사 쪽 매질이 굴절률이 커야 돼요. 두 번째는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커야 됩니다. 이것도 크다 공식이고요. N1 sin 스타 1이 N2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사 문제라면 2번을 정말 많이 사용해서 별표 이렇게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N1이 N2보다 크다.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입사 쪽 굴절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굴절률은 N2라면 얘가 커야지 전반사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N1은 N2보다 크다는 첫 번째 공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D0가 DC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얘는 이겁니다. 요 공식, 요 질문은 두 번째 각도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입사각이 읽어보면 거리를 D0부터 변화시켜 DC가 될 때 입사각이 전반사의 인계각이 된다. 그렇게 해서 전반사 될 때의 각도를 D0.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인계각이 될 때 DC. 그래서 인계각 C를 써서 DC. 이렇게 돼서 니은을 살펴보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전반사가 될 때 D0.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니은이고요. 니은을 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고요. 일단은 법선을 그립시다. 그래서 한 적당한 거를 놓고 원의 중심부터 선을 그으면 이게 무조건 법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적당히 잡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가 법선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적당히 잡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가 아이고 적당히 잡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법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원의 중심에서 표면까지 선을 그으면 법선이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사각을 그려봅시다.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입사각이 작아요.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갑자기 입사각이 커지죠.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입사각이 제일 큽니다. 구별이 가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굴절 현상에서 이런 것이 있죠. 첫째,
입사각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들어갈 때 굴절한다. 그래서 요게 법선이니까 법선을 기준으로 각도가 이쪽으로 굴절합니다. 왜냐하면 N1보다 N1이 크고 N2가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도가 크게끔 이쪽으로 굴절합니다. 첫 번째는 입사각이 작으면 단순히 굴절한다. 그러면 두 번째는 입사각이 충분히 커져서 인계각이 되었다. 그러면 90도로 굴절하겠죠. 그래서 직각으로 굴절한다. 그래서 인계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굴절한다. 그러면 얘는 인계각보다 각도가 커졌죠. 세타1이 이렇게 인계각보다 각도가 커졌어.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얘는 전반사를 하겠죠. 그래서 전반사한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전반사 할 때를 D0라고 하고 이렇게 높이를 D0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계각이 될 때를 DC로 하재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필요 없는 거를 지웁시다. 필요 없는 건 이제 굴절은 관계가 없으니까 굴절은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굴절은 지워버렸고 이것도 다 지웁시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빛이 이렇게 들어갈 때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DC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이제 지우고요.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간 빛이 전반사 할 때를 D0라고 하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알다시피 D0가 DC보다 크죠. 그래서 전반사 할 때의 높이는 인계각으로 굴절할 때 90도 굴절할 때의 DC보다 크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주요 문제는 니은이니까 별표.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쓰는 게 원의 중심부터 선을 그으면 법선이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을 살펴보니까 D0가 DC보다 크죠. 그래서 D0가 DC보다 작다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DC를 가지고 이거를 분석하래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사인 세타를 구할 줄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에서 사인 세타를 구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 그림에서 이제 분석하면서 풀어봅시다. 그림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법선을 긋고 이렇게 법선을 긋고요. 이게 법선이죠. 법선을 긋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빛을 들여보냅니다. 근데 이 높이가 DC래요. 그러면 각도도 세타 C가 되면서 90도로 굴절합니다. 그러면 여기 각도가 직각이 되겠죠. 그래서 인계각으로 굴절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말 많이 쓰는 수법이 같은 선인데 평행한 선이 세타 C라면 같은 선인데 평행한 선은 세타 C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세타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갖고 오면 여기가 돼서 여기 높이도 D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굴절률이 N1이고 여기가 굴절률이 N2니까 여기에다가 굴절 법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굴절 현상이죠. 그러면 공식을 써서 이제 분석하면 끝이고 얘는 물론 반지름 R이겠죠. 그러면 굴절 법칙 전체를 써도 되지만 스넬의 법칙을 씁시다. 이게 간략하고 좋죠. 사용하기가. 스넬의 법칙이 뭔가 하면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이다. 이게 스넬의 법칙이고 대부분의 문제는 이 스넬의 법칙으로 깔끔하게 풀립니다. 그러면 여기다 N1은 그대로 놓고요. sin 세타 여기 입사각 쪽이죠. sin 세타 C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N2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니까 얘는 1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서 sin 세타 C가 뭐지? R분의 DC죠. 그러므로 여기서 N1 R분의 DC는 N2 그러므로 DC는 R 곱하기 N2 나누기 N1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넘겨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렇게 상대 굴절률로 답이 나옵니다. N12는 N21이죠. 상대 굴절률. 그래서 오답 체크할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고 요거를 알고 있으면 급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이렇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굴절 문제에서 상대 굴절률로 답이 나온다 정도는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C는 R 곱하기 N2 나누기 N1이니까 앞으로 가서 DC는 R 곱하기 N2 나누기 N1이니까 이것은 맞았습니다. 자, 요게 상대 굴절률인 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굴절 문제는 대부분 sin 세타를 구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그림을 분석해서 sin 세타를 꼼꼼하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